지난 한 주 코로나19 확진 규모는 조금씩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지만 위중증과 사망자 지표로는 아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의 강화된 거리 두기는 남은 일주일 상황에 따라 연장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 모시고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확진자 발표가 됐습니다. 신규가 5,400여 명이고 위중증이 1,000명이 넘었고요. 또 사망자가 69분이 더 추가가 됐습니다. 일단 현 상황에 대한 진단부터 좀 여쭤볼까요? 일단 뭐 이틀째 5천 명대인 거는 맞는데요. 예. 오늘 0시 기준으로 5,419명, 전일에 비해서는 423명이 감소했습니다. 이전 주 일요일에 비해서도 817명이 감소하기는 했는데요. 네. 이게 지금 주말 진단검사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이 줄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사실은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까지가 주말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대략 5천 명 정도라면 그 지난주, 이전주에 보면 한 2천 명 정도가 더 늘어나요. 수요일이 네. 되면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감소 추세이긴 하지만 이것이 이렇게 확연한 감소의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다가 또 위중증은 24명 줄기는 해서 1,081명인데요. 사망이 69명이나 됐기 때문에 네네. 이 사망자들도 사실은 위중증화가 된 다음에 사망하시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는 늘어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사망률이라든지 위중증화율은 아마 당분간 이 정도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 달 사망이 1,587명이에요. 네. 코로나가 작년 1월 20일 날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후로 지금 23개월이 지났는데 누적 사망자의 30%가 이번 달에 지금 나왔습니다. 네. 즉 이번 달이 아직 다 지나가지도 않았는데 사망률이 이렇게 많이 나왔다는 것은 상당히 불안한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앞으로도 아마 당분간 연말까지는 이 추세는 유지될 것으로 보이는데 확진자는 약간 감소를 하더라도 이미 전주, 이전주에 신규 확진자 수가 7천 명대까지 갔었기 때문에 이 위중증 환자 사망자가 줄어들기는 당분간은 좀 어려워 보입니다. 이렇게 사망자 수가 갑자기 늘어났다고 하셨는데 글쎄요, 이유는 좀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이유는 우리가 지금 대기 환자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서 오늘도 대기 환자가 줄어들지 않고 더 늘어났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병상 대기를 한다는 의미는 재택에서 환자가 증상이 악화돼서 병원을 가야 되는 상황에도 그 시간이 자꾸 늦춰진다는 부분, 또 당장 확진이 됐을 때 고위험군으로 입원을 해야 되시는 분들이 예. 대기 일자가 늘어나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환자들의 위중증화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중환자 병상에 들어갔을 때에도 사실은 사망할 가능성이 더 높아질 수 있다는 부분들이 있죠. 즉 조기 치료가 지금은 잘 안 되는 부분, 네. 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병상을 대기하고 있다는 부분들, 또 지금 겨울철이라는 부분들 이런 네. 것들이 위중증 사망률을 높이는 원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당분간은 이 위중증 환자 추세가 좀 이어질 것이다 이런 전망이란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당분간은 실제로 확진이 된 이후에 1, 2주가 지나야 위중증이 되고 또 한 1, 2주에 사망하시기 때문에 네네. 대부분의 상황들은 전주를 이 시차를 두고 나타나기 때문에 이번 주에 줄어든다 할지라도 이미 전주에 발생한 확진자들의 위중증화율은 낮아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날씨가 또 지금 많이 춥기 때문에 더 걱정인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강화되는 거리두기 조치가 시행된 지 일주일 정도가 지났습니다. 뭐 주말 효과를 봐야 될 땐 수요일까지 또 봐야겠지만 그 효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네. 우리가 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한 것이 지난 토요일이긴 했지만 그 이전에도 이미 수도권에서 6명, 비수도권 8명으로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을 했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 효과가 어느 정도 나오는 것으로 보이고 또 3차 접종이 이미 60세 이상에서는 거의 70% 정도, 69.8%가 접종을 받았기 때문에 이 속도가 나는 것이 사실은 환자 수의 감소에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고 위중증 환자도 이 감소에 따라서 좀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 것이 60세 이상의 3차 접종률이 상당히 높아짐에 따라서 확진자의 비율이 35%에서 한 30% 정도로 줄었거든요. 그러면 이만큼 고위험군들이 3차 접종으로 위중증으로 가는 것은 막아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줄어들 것으로는 보이기는 하는데요. 근데 하나 변수가 생긴 것이 네네. 이 오미크론 변이주가 지금 예. 전 세계적으로 확산을 하고 있고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지역사회에 있어서의 감염 경로를 모르는 환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것이 뭐 우세종이 되는 것은 한두 달 안에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변수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우리 방역에 있어서의 초점을 맞춰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된다는 것은
피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이 부분은 아마 피할 수가 없을 것으로 예. 보입니다. 남아공에서부터 시작해서 유럽이 뭐 전부 지금 우세종이 된 상황이고 미국의 경우도 우세종이 됐는데 뭐 특히 어린아이들이 뉴욕주에 같은 경우는 많이 걸린다고 하니까 예. 어린아이들을 중심으로 하는 이 백신 접종을 안 받은 아이들의 확산과 여러 가지 유행 상황을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이 모니터링이라든지 이 진단 검사가 좀 늦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네. 즉 이 오미크론주라는 것을 특화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진단을 하는데 지금 30일부터 이 진단 방법을 도입을 한다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이 속도가 많이 늘어지고 역학조사의 속도가 이 확산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지역사회에서의 N차 감염은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지금 오미크론이 오늘 376명이라고 발표는 하고 있지만 이거보다 수십 배 많은 수의 지역사회에서 우리가 모르는 숨은 감염제들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지난번에 델타 변이를 생각을 해보면요. 이제 우세와 판단까지 89일이 소요됐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오미크론은 그보다도 앞당겨질 수도 있다고 보시나요? 우리가 델타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가 상당히 방역을 잘하고 검역을 잘해서 늦는 것으로 보이지만 일단은 90일 정도 지나면서는 우세종이 되어버렸거든요. 네. 지금 이 상황도 오미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검역을 잘하고 모니터링을 잘하고 역학조사를 한다고 할지라도 이 확산 속도는 델타보다도 더 빠르기 때문에 네. 이것은 지금 우세종이 된다는 것은 뭐 시간의 문제일 뿐 지금 내년에 1월에 되느냐 2월에 되느냐 이 정도의 문제일 뿐이지 실제로 오미크론이 델타를 밀어내고 전체적으로 우세종이 될 것은 뭐 분명한 사실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 최대한 지금 상황에서 변이의 전파 속도를 늦추려면 거리두기를 개인 방역을 잘 지키고 그리고 뭐 부스터샷이라든지 취약 감염 계층들은 부스터샷 접종을 좀 늘리고 이 부분밖에는 방법이 따로 없는 겁니까? 근데 사실 취약계층에 있어서의 3차 예방접종의 효과는 이 감염 예방을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중증으로 가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가 네, 크고요. 지금 오늘 그 미국에서의 연구 결과만 보더라도 3차 접종까지 다 맞더라도 오미크론에 대해서는 아마 방어를 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는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네. 사실 한번 감염됐던 사람들도 재감염률이 5-5배가 넘는 상황이고요. 우리가 아무리 방역을 잘하고 개인 위생 수칙을 잘 지킨다 할지라도 감염을 막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확산이 된다 할지라도 이 바이러스의 특징이 지금 전파력은 강하지만 중증화율은 상당히 낮은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네. 즉 입원하는 율이 떨어져 있어서 입원하는 율이 떨어진다는 의미는 우리의 의료 체제가 상당히 유지 가능하다는 부분들이 있어서 한꺼번에 전부 감염이 되면서 급속히 환자 수가 늘어나지만 않는다면은 네네. 즉 천천히 유지하면서 입원율 등을 생각한다면은 또 먹는 치료제들이 들어오는 걸 생각한다면은 그렇게까지 공포스러울 것은 없지만 그래도 역시 제일 중요한 것이 사회적인 거리두기, 개인 간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우리가 또 개인 위생을 잘 지키면서 마스크 쓰기라든지 또는 이 모임 자제 또 환기를 잘하는 것 이런 것들을 철저히 함으로 해서 네. 가능한 한 서서히 연착륙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전체 인구 집단의 그 집단 면역에 가까워지는 예. 아마 첫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감염 자체를 막을 수 없어도 최대한 좀 치명률이라 좀 낮춰보자라는 이유에 좀 부스터샷을 권한다는 말씀이신데 강화된 거리두기할까요? 다음 달 2일 이제 내년입니다. 내년까지 이어지고 당분간 이번 주 상황을 보고 이제 거리두기 연장 여부를 정부에서 결정을 할 텐데 글쎄요 어떤 결정이 내려지리라고 예상을 하시나요? 그래서 뭐 예상하기로는 제일 좋은 것은 확실히 확진자 수가 줄어들고 위중증 환자 수들도 어느 정도 안정이 돼서 1월 3일 내년부터는 좀 이 완화된 거리두기를 예. 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지금으로 봐서는 이 확진자 수가 좀 줄어든다 할지라도 당분간은 위중증 환자 사망자가 계속 나올 것으로 보이고 오미크론이 확산되는 것을 생각한다면은 선제적으로 일단 확진자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2주 정도는 더 연장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2주 정도 연장하는 게 맞다고 보신다라는 전문가의 말씀을 좀 들어봤는데요.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을 좀 막는데 가장 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신속한 또 검사잖아요. 방역 당국에서 5개 변이를 한꺼번에 진단할 수 있는 새로운 PCR 시약을 30일부터 도입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건 좀 어떤 내용일까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PCR, 리얼타임 PCR이라는 것으로 선별 검사를 할 경우에는 모든 변이주에 대해서 다 양성, 음성으로 나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오미크론이라고 그래서 거기서 음성이 나오는 것은 아닌데요.
일단 오미크론 변이주라 그러면 빨리 그 확산을 막기 위해서 접촉자를 격리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 의심 환자들 중에서 이 특이 PCR을 이용해서 알파, 베타, 델타, 감마, 오미크론까지 다 분별할 수 있는 3, 3 내지 4시간 정도의 이 진단을 해낼 수가 있기 때문에 빨리 신속히 진단을 하고 접촉한 사람들을 빨리 격리시킴으로 해갖고서 지역사회에 있어서 N차 감염을 최대한 막아보자 하는 개념인데 이것이 뭐 시간의 문제일 뿐 아무리 막아도 실제로 우리 델타에서도 보셨다시피 이 확산은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최대한 밀접 접촉자를 찾아내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6, 7천 명 정도 이렇게 확진자가 나온다면은 지금 방역 관리가 방역망 내에 있는 환자들이 30% 이내에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6, 7천 명이면서 오미크론 같은 이런 빠른 확산세를 가진 변이주라고 그러면 사실은 이 역학조사의 한계는 있습니다. 하지만 네. 최대한 지금 노력해야 되고 빨리 찾아내야 되는 것은 시간을 좀 더 늦춘다는 그 늦추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방역 태세들, 의료 체제들을 정비하는 그런 준비 기간을 벌 수 있다는 의미는 있습니다. 예, 지금 이 시점에서는 뭐 물론 예방도 가장 중요합니다만 그만큼이나 이제 치료제에 대한 많은 분들도 기다리실 것 같거든요. 먹는 치료제에 대해서 정부가 구체적인 국내 도입 일정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많이들 기다리실 겁니다. 1월 말 당장 1월 사용도 가능하다고 보시는지요? 예, 뭐 도입은 가능하겠지만 그 도입 물량이 문제이겠죠. 예.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파이자의 팍스로비드를 얼마나 들여올 수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할 것으로 보여요. 네. 이 두 가지가 긴급 사용 승인은 났는데요. 파이자의 팍스로비드하고 머크의 몰루피라비르인데 머크의 약이 너무 많이 떨어집니다. 이 네, 5일 안에 효과가요? 네.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5일 안에 복용을 하더라도 30%에 불과하고 또 여러 가지 암이라든지 기형의 그 위험들이 있어서 18세 이하는 처방을 하지 못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네. 가격도 또 700불로 비싼데 파이자 것은 530불 정도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다 이 파이자를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선호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우도 지금 파이자의 팍스로비드 같은 경우는 7만 명분은 구매가 확정됐는데 그 이외에 이제 30만 명분까지 구매를 한다고 예정은 되어 있습니다만은 1월 말에 들어올 수 있는 분량은 사실은 상당히 제한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고위험군들한테 어떤 우선순위로 지금 처방을 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의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일단 머크사의 치료제가 먼저 들어올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화이자를 원하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머크사의 치료 물량은 좀 남는 게 아닐까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지금 난감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단 24만 2천 명분을 계약을 완료해서 우리나라에서 승인을 한다면 분명히 먼저 들어올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이고 물량도 어느 정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네. 이것을 과연 처방받는 사람들이 이 머크 약이 부작용이 있다는 것을 알고서도 이것을 그러니까요. 과연 받아들일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될 수가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아직 두 가지 약을 다 승인할 것인지 예. 혹은 파이자 것만 승인할 것인지 아직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만은 아마 다음 주 중들에 이런 것들의 윤곽이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좀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겠네요. 걱정도 좀 되고요. 지금 이스라엘에 이어서 독일이나 영국 등에서는 4차 접종을 검토를 하고 있다. 또 우리나라 방역 당국도 이들 국가에서 효과가 나타나면 검토에 들어가겠다고 밝힌 법안이 있는데 사실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대체 몇 차까지 맞아야 되는 것이냐, 어떻게 해야 이제 방어력이 그때는 생기는 것이냐 좀 불만의 목소리 나오고 있거든요. 교수님의 의견이 좀 궁금합니다. 제 의견으로는요, 이 감염 예방 효과라는 건 제한적이기 때문에 오히려 중증으로 가는 걸 막아주는 효과가 3차 접종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50대 이상인 경우에 있어서는 위중증이 되면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기 차례가 오면 꼭 맞아야 됩니다. 3차 접종 시기에 맞아야 되는데 비해서 18세에서 49세 사이는 사실은 그런 감염 예방 효과, 위중증 효과를 뭐 그렇게 기대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자기 시간이 돌아올 때 뭐 6개월 안에 맞아도 되기 때문에 즉 3개월에서부터 6개월 안에 맞으면 큰 문제가 없어 보이고 6개월이 지난 내년 3월 정도의 시점에서 즉 이 18세에서 49세 사이가 6개월이 지나면 내년 2, 3월 정도 되거든요. 예. 그 시기에 유행이 어느 정도에 될지에 따라서 접종을 그때 결정해도 늦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예, 교수님 오늘이 이제 올해 마지막 주말이잖아요. 지금 뭐 부스터샷을 통한 예방도 이제 꾀하고 있고 먹는 치료제를 통한 치료도 또 희망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좀 어떻게 코로나19 상황이 흘러갈까요? 이 부분이 사실 제일 궁금하거든요. 올해 지금이 아마 최악의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저는 오미크론에 대해서는 굉장히 희망적으로 봅니다. 네. 이 여러 나라의 결과들을 보면은 특히
예방 접종이 많이 일어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증상이 상당히 가벼울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먹는 치료제가 있고 백신이 있고 바이러스가 약해진다면은 내년 봄 이후에는 날씨도 따뜻해지면서 상당히 좋은 상황이 맞이할 수도 있다고 기대해 봅니다. 예, 교수님 말씀처럼 내년엔 제발 좀 희망적으로 상황이 좀 펼쳐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순영 가톨릭대의대 명예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